국민의 짐 후보가 또는 이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정 운영이 힘들다. 국회와 서울시 의회의 도움을 필히 받아야 하는데 이 도움받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오신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와 있는 저 국민의 짐의 이현주 박형준 간의 이 맞수 토론 장면을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국민의 짐의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 이 나경원, 오신환 그리고 오세훈, 조원희 이 4명의 이 맞수 토론 장면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들이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바로 서울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게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박원순 10년 동안 총량이 75만 호예요. 네, 10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민간주택을 10년 동안 4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모든 규제 풀어서 민간 활성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박원순 1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2분의 1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주택 공급량에 대한 통계 수치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고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제가 그 통계 수치가 조금 맞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요. 네, 오신환과 나경원 간의 이 토론 장면인데요. 이 오신환이 나경원에게 나경원 후보님 당신이 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이 10년 동안에 이 주택 공급을 40만 호, 그러니까 모든 이 규제 완화를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서울시에 10년간 40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에 75만 호를 공급을 했더라. 그러면은 이 나경원 후보가 지금 10년간 40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 공약을 한 거는 오히려 박원순 시장보다도 더 태보한, 박원순 시장보다도 더 못한 공약이 아니냐.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오신환이 나경원한테. 그러니까 나경원이 이렇게 답을 했죠. 그 통계가 잘못된 거야. 그 통계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통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고 오신환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통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동안에 박원순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만요. 연평균 7.8만 호를 공급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러면은 10년으로 놓고 봤을 때 75만 호 공급했다라는 이 오신환의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통계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나경원은 통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죠. 내 주택 공급이 박원순보다도 훨씬 더 나은 공약이야 라고 답변을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장면이 이 오신환과 나경원 사이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조원희와 오세훈 간의 이 토론 장면에서도요, 똑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후보님 1년에 7만 2천 호 공급인데요. 네. 평균 나누면 전임 박원순 시장 때 평균 1년에 몇만 호 공급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5만 호 전후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국토부 통계를 어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년에 7만 7천 호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요? 본 통계가 좀 다른 모양이네요. 네. 그런데 오 후보님 공약과 보면 박원순 전 시장님이 공급하신 그 주택수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전임 시장 덕분에 쉽게 했던 것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면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조원희가 오세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당신이 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이 주택 공급 연간 7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역시 알고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년 재임 기간 동안에 연평균 7만 7천 호를 이 공급을 하셨더라. 그렇게 보면은 이 오세훈 후보 당신이 연간 7만 호 공급을 하겠다는 이 공급 공약은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실적보다도 더 못하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예, 이렇게 답을 했죠. 이 박원순 시장의 이 7.7만호 이 공급 실적을 올린 거는 지난 이 시장이었던 내가 바탕을 잘 깔아놨기 때문에 이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공급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일어난 착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세훈이요. 자, 이 오신환과 이 조은희의 이 질문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죠.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에 재임을 하면서 연평균 7.8만 호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이게 실적인데 지금 나경원이나 오세훈 당신들 이 내는 공약을 보면은 박원순 시장보다도 더 못한 공약이야. 이게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은 그 통계가 잘못됐다. 통계 다시 찾아봐라. 이게 답변이었고, 오세훈은 전임 시장이었던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일어난 착시 현상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나 이 저 국민의 지금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또는 박원순 시장의 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맹비난을 하던 저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들이 내놓은 공약은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장이 실질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이루어 놓은 이 실적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라고 하니까 막상 내놓는 답이 통계가 잘못됐어. 그거는 착시야. 이게 전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저들이 막상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은 저들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설령 서울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부동산 정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이 토론에서요. 네, 그리고 우리 저 국민의 짐의 나경원 후보에게는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나경원 후보한테는 우리 국민들이 당신 뭐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지역 정책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보다도 나경원한테 오히려 궁금한 것들은 따로 있죠. 그런데 이걸 대놓고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오신환이. 이 오신환이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낼 듯 하다가 말아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나경원 후보님이 단일화 경쟁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보다 지금 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선에서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갖고 계신데 많은 어떤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뒤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오신환이 나경원 후보 당신이 이 본선에 가면은 상대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참 많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경원이 중간에서 끊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자 오신환이 실질적으로 본질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뭉뚱그려서 돌려버립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나경원에게 진짜 묻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 나경원이 항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많이 깝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자, 자녀 입시 비리 하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나경원은, 그리고 자녀 성적 조작하면은 그러면 또 나경원은, 그리고 또 뭐 세금 탈루하면은 그러면 또 나경원은, 그리고 자녀 논문 표절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또 나경원은, 이렇게 국민들이 되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신환이 질문을 안 합니다. 지금 뭐 나경원과 이 순서를 보면은 조은희 그리고 나경원과 오세훈 간의 이 토론이 남아 있는데 정말 이 나경원에게 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녀 입시 비리 나경원은, 자녀 성적 조작 나경원은, 세금 탈루 나경원은, 부동산 투기 나경원은, 논문 표절 나경원은,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는 이 나경원에게 묻고 있는 것들은요 이겁니다. 다음 토론 때 조은희 후보님, 오신환 후보님
이거 좀 나경원에게 물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신환이요, 나경원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 리더십과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의 서울시의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는 그런 리더십이 맞는 것이냐. 필요에 의해서는 지금 서울시 의회가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의 의원들이에요. 국회는 180석을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반대하고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6조 원의 기금이나 예산들 또 공시지가 같은 경우 70% 낮추겠다, 재산세 50% 낮추겠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통과시킬 겁니까? 패스트트랙 한마디만. 네, 오신환의 이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이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국회 역시도 180석, 이 3분의 2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를 하든 아니면 규제를 완화를 하든 정책 입안을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의회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지금 국민의 짐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장 시정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지금 반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짐 후보가 또는 이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정 운영이 힘들다. 국회와 서울시 의회의 도움을 필히 받아야 하는데 이 도움받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오신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토론의 전체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자, 부동산 정책 지금 저 국민의 짐이 맨날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은 막상 국민의 짐 후보들이 내놓은 이 부동산 정책 이 공약이라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이 실적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거나 거기인 공약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짐 대봐야 별거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시의회나 이 국회의원의 이 의석수를 봤을 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여당 후보가 이 서울시정을 운영을 해야만이 오히려 서울 시민들에게 이롭다라는 이게 이번 저 국민의 짐 맞수 토론인가 맞짱 토론인가 이거의 결론이라 이 말입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